광복 80주년. 광복회 충북지부 류윤걸 지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안중근 선생이 가장 존경한 독립운동가 보제 이상설 선생의 서운 승격을 염원하는 행사를 주관하게 된 건데요. 그러나 그의 가슴이 웅장해진 진짜 이유는 국가 단위 행사에 대한 책임감이 아닌 인생 깊이 새겨진 서운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삼일절을 열흘 앞둔 지난 2월 21일 올해도 어김없이 꽃샘바람 칼바람과 함께 단재의 순국 기념일이 찾아왔습니다.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런 자리가 광복회 충북지부에 부임한 지 만 1년이 안 된 류 지부장에겐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 89주기 추념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오셔갖고서 기념하는 날에 이렇게 여러 각계각층에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광복회를 대표해서 추념사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우리 고장이 낳은 성각자이며 우리 민족사의 찬란한 거성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위대한 삶을 기리기 위해 오늘 추모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추모식을 통해 선생의 숭고한 넋과 강직한 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류 지부장을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드는 수많은 참석자와 엄숙한 분위기. 신채호 선생님 순국 89주기 추모식 헌사, 단재 신채호 선생님 영전에 후손들의 감사와 의지를 바칩니다. 선생의 삶을 돌아보고 그를 통해 용기와 자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재가 있어 우선이 있고 오늘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의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국하신 지 8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선생님의 영전 앞에 삼가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웁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조국이 비우는 일평생 연단 앞에 서본 적 없는 그저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온 그가 이런 자리에 서는 이유가 있는데요. 1995년 단재 선생의 그 기념사 앞에서 모금운동을 통해서 단재 선생 흉상과 동상과 또 그 단재로까지 이렇게 설치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단재 선생에 대해서는 추모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못 찾고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서운 독립운동가 18,000여 명. 그중 극소수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저 보훈 대상자입니다. 그들 뒤에는 기록 없이 사라진 수많은 무명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누군가는 나서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오늘은 회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광복 80주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내서 연락이 왔는데 이걸 정리가 제대로 돼갖고서 보훈부하고 진천군하고 우리 쪽 광복회하고서 그 조율해갖고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갖고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준비하는 것밖에 없지. 정신없이 날짜가 막 중복이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번 이게 3.1절 때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니까 엄청 바쁘네 이게. 보통 3.1절은 행사 참여가 대부분이지만 올해는 광복회와 보훈부가 주최하는 이상설 기념행사 주관을 맡은 광복회 충북지부. 진천군에서 후원한다지만 사실상 충북지부 5명 직원이 총 책임자인데요. 국가보훈부 이달에 독립운동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그 2월달 행사를 이 충북 지역인 이 진천 이 이상설 기념관에서 그 행사를 하겠다. 내용은 뭐냐면은 대한국민의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이상설 선생님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주관을 했으면 여기 충북 지역이니까 충북 도지부에서 좀 행사를 준비 좀 해달라 이런 광복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최는 사실상 이제 국가보훈부하고 광복회에서 주최를 하는 거지만 지역상에 이제 진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지부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갑자기 날짜가 이제 정해져 가지고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그게 조금 힘들으네요. 류 지부장을 비롯해 충북지부 직원들이 이번 행사를 꼭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싶은 이유. 단순히 전국구 행사에서 빛을 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인 동시에 무엇보다 광복회 회원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회 이거는 회장님이 저기 하는 것보다도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 이상설 선생은 뭐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제일 존경하고 이런 분으로 이렇게 해갖고서 또 김구 선생도 참배로 와갖고서는 이상설 선생은 참배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사로 갔다 온 사람은 대통령장이고 알겠어요. 부사로 간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 보훈부에서 그 자료가 이제 보훈부에 다 있을 테니까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줘야지 되는지 이걸 뭐 열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런 서훈 등급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추천하면서 이제 그 역사적인 걸 밝혀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이상설 선생의 서운 승격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은 그 헤이그 특사로다가 정사로다 나가신 분이고 이준 열사하고 이유정 선생은 부사로다 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사는 대통령장을 받고 이준 열사는 대한민국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격 서훈에 대해서 우리 광복회에서는 보훈부에다 요청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 올 광복절까지는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끝내 꽃피는 봄을 맞이하지 못한 채 이역만리 차디찬 삭풍의 땅에서 생을 마감한 보제 이상설 선생. 그의 마지막 절규가 후손들에겐 또 다른 한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그날 오후 광복회 직원들은 겨우내 연락이 뜸했던 회원댁을 방문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기에 한번 와봐야지 했던 게 이제야 와본 건데요. 이분한 게 어떻게 됐나? 그럼 부담 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시나 하고. 따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음료수 내려놓기 무섭게 집자랑 시작입니다. 한 100채는 지는데 글쎄, 그렇죠. 우리가 16호요 지금. 그게 목표요. 100개 짓는다는 게 목표라고. 목표. 시원의 목표요. 그래서 참 좋은 일 하는 분들이요. 맨날 맨발 받고 뛰고. 아이 발가락 보면은 아주 애처로워. 발가락이 진짜 뭐 응? 왼발로 뛰고 그래갖고. 아이고 대단하고. 지난해 광복절 가수 션의 도움으로 새집을 짓게 된 이수영 유영자 어르신. 자신을 위해 81.5km를 달려준 생명부지의 젊은이가 없었더라면 올해도 빗물이 새는 지붕 아래서 힘든 봄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집 짓기 전에는 참 곤란이 많이 있었어요. 추워가지고 뭐 여기도 드립 들으면 알리면도 이 샤워장이 여기 있었는데 목욕탕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 집이 그냥 흙을 그냥 붙여가지고 거기다 그냥 타일을 그냥 붙였어요 우리가. 짙은 무도 없고 어떻게 보수를 했지. 근데 이게 겨울에는 오늘 같은 이렇게 겨울 같은 때는 뭐 추워서 말이죠. 그냥 문 열으면 그냥 찬바람이 들어오고 천장도 그냥 난다리다가 이것만 뚜껑만 이거 해서 이렇게 했지 전부 난다리였었어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참 샤워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난로 애들이 이제 사는 거 있어가지고 그런 갖다가 피고 막 그냥 전기난로 켜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샤워도 그랬지요. 못했어요. 추워서. 할아버지죠? 네. 아버지지? 할아버지예요, 아버님이에요. 누가? 저 이구현.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맨날 평생 울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매 맞고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좋게. 매 맞고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예, 그래갖고 아버님이 맨날 울고 이렇게 병이 들어가서 내가 고생 엄청 했어요. 저기 저 상장 보면은 기가 막혀. 저희 할아버지도 매 맞고 돌아가셨는데. 한 70대는 맞았어요. 태영. 책이 있어요, 책이. 예. 아 태영. 태영. 90대, 우리는 네. 90대. 그래갖고 이 양반을 같이 병 들어갖고 내가 고생했지. 맨날 밥도 못 먹고 맨날 울으니까 같이 병 들어갖고. 아이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나 몰라. 말도 그러니까요. 못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맞아서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지금 같으면 고칠 건데 고치지. 그 디스크요 하도 맞으니까 몽둥이로 막 맞고 그러니까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허리가 요랬었어 이렇게 아주 완전히 격자로 다탁 이렇게 하고 오래돼가지고. 뒷배기 짚고 이렇게 하고 다니게 이렇게 하고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참. 그래 지금 같았으면 수술하면 되면 아, 하는데 대박이지. 그 당시에 무슨 뭐 수술을 뭐 어디 가서 하고 그래. 돈이 있어 뭐 병원이 있어 그 당시는 그러면 그저 이것도 어임주 따서 그 찢어야지. 저희가 그거를 아니요. 관계를 내가 알아갖고서 이쪽 갈게. 발치를 하면서 아니 따서 우리가 다 해놓은 건데 예. 어임수는 이제 그 할아버지의 그 일기를 보고서 몇 월 며칠 날 들어갔다 몇 월 며칠 날 이제 석방됐다 몇 월 며칠 날 또 들어갔다 수십 차례 했으니까 그걸 합치니까는 이게 85일이란 87일이라는 얘기지. 그게 없으면은 뭐 100번을 들어가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 형을 살으면 예.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살면 그게 딱 무슨 신문이야 그게 거기에 그 나오는데 일본 신문에 그게 형이 사는 게 딱 나오는데 그냥 구류돼서 그냥 며칠 맞고 두드려 맞고 나오고 한 거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할아버지가 이제 다 그걸 쓴겨 몇 월 며칠 날 들어가서 어디로 어떻게 맞고 심지어는 거꾸로 매달고 밥을 식사를 안 하니까 거꾸로 매달고서 항문에다가 밥을 넣대요. 이게 있어 그게. 아유. 충남 청양 정산이라는 데가 고향인데요. 이것을 이제 그 위원회를 조성을 해가지고서 그 좀 말빨이라 하고 글씨도 많이 공부도 한 사람들인 그 사람들하고 또 면사무소 면장하고 군수하고 이렇게 조직을 이걸 해가지고서 서류를 참 작성을 해가지고서 뭐 어디 뭐 정산면 면도 이제 부락이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그 운동한 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참 다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선 그때 저 노무현이 이제 대통령 때 올렸어요. 이거를 올렸는데 이게 빠꾸를 당해서 안 해나는 게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또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때 또 있는데 또 이게 또 안 돼요. 그 책을 갖고 가서 신청을 했는데 말 많으니까 그 책 있어요. 이런 책이 글이 깍깍 박힌 게 연사무소에 예, 이렇게 책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이 참 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게 증거가 됐어요. 그게 증거. 얼마나 많은 사연, 피 끓는 일들이 기록하지 못해 기억 속에 묻혀버렸을까요? 60, 70년대야 이제 그 부모님 때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는 그런 저기가 이제 서로 인후보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소문에 의해서 그것을 증거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의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과거 기록을 마침 나타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발굴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인후보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 사실상 과거의 큰 인물들은 그런 자료들이 역사 자료로 남아서 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지역 단위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신 분들은 마을에서 그런 자료가 없으면은 그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그게 난점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내 그 표현을 해야 하고 내가 고생한 대로 그대로 거시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자기는 잘 거시켜고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돈도 다 먹고 지금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다고 보는 일에서 그래서 그 3.1운동 그 어렵게 그 고생한 양반들을 참 거울을 삼아가지고 배우고 젊은 사람을 또 좀
똑똑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고증 절차, 까다로운 심사 과정, 더욱이 독립운동가 자손의 상당수는 선조들의 명예보다 당장 먹고 살기가 급급한 형편입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사이 세월이 자꾸 흘러 기록이 더욱 흐릿해질까 걱정인데요. 만주 무관학교 설립자 조부를 둔 류 지부장도 애초에 서운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집안 조카가 고향 초등학교 80년사 편찬 작업에 참여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독립운동기를 발굴한 게 계기가 된 건데요. 여기 저 5학년 학생 40명이 홍봉희 선생이 사직하도록 일제에서 압력을 내니까 그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5학년 지금 애들 5학년이면 뭐 애기들이지 이런 사실을 아는 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이 입학 연령이 평균 연령도 40도 안 된 시절이지만 학생들도 뭐 한 학년이 10살 이상도 차이가 나고 나이 먹어서도 들어오고 하니까 5학년이라도 봐서 성인이 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유필려 선생하고 유흥열 선생도 같은 5회지만 나이가 5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걸로 봐서 지금 5학년 애들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때는. 어찌 됐든 초등학생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같이 동맹휴회까지 하면서까지 일제히 항거했다는 것이 뭐 뭐로 봐도 대단한 일이니까. 여기 저 지는 집은 여기잖아. 방앗간이었던 자리. 방앗간을 저 차주용 씨한테 남기면서 청주로 이제 살림까지 나가신 거지. 조부의 동지이자 동무가 운영했던 방앗간 터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무너지길 여러 차례 반복 중입니다. 그러니까 영당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그런데 이 근방에서는 재력도 있고 유지시고, 그렇지. 그러면서 저 독립운동 같은 것도 앞장서시고, 할아버지 독립운동 만족하실 때 군자금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지. 그 이제 재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걸 하신 거지. 그 요거 저게 와서 영당방앗간을 하기 전에 저 지금 말궁고 그 옆에서 북일 양조장을 하셨었어. 그렇지. 그걸 정리하시고서 이제 와서 영당방앗간. 양주장은 이 시들한테 남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영당방앗간 운영하시는 거지. 이런 분들이 독립유공자로서 진작에 선정되고 수서를 받고 그랬으면은 이런 자리도 독립운동 터로다가 보존되고 그랬을 건데. 남모를 가정사로 타지에서 자란 탓에 조부의 공적을 찾기가 더욱 어려웠던 류 지부장.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했던 건 아닙니다. 1995년인가 이렇게 해서 동생을 만주로 가서 좀 찾아보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갈 때 혼자 보는 게 좀 애석합니다. 잘 지리도 모르는 동생한테 이렇게 가라 그런 것은 가긴 갔지만 거기서 여권을 잊어먹었습니다. 여권을 잊어먹어서 그 우리 지역에 또 유기아라는 조카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권 재발급 받으면서 있는 돈 다 쓰고 따르게 찾지도 못하면서 귀국하게 됐죠. 잠시 후 조부와 더불어 고향마을 독립운동가 세 친구 중 나머지 한 분의 손자댁을 찾았습니다. 내 할아버지 애들 이렇게 회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물겼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그 자료 찾고 댕기고 그랬지도 봐서 어저께 같은데 봐서 20년도 지났어 봐서. 그래, 맞아요.
그 인천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그 병실에서 내가 모시고 가서 그 병실로 가서 이렇게 평생의 그 마지막 회포를 푸신 건데 그때 필자열자 할아버지 말씀이 나왔던 것 같아 내가. 일찍이 순국한 조부와 달리 구순을 바라볼 때까지 장수하셨다는 두 친구분. 덕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 이인찬 선생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적에 여기 저 필렬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저 독립운동 하시다가 원래는 일반 공무원이었다가 교사로다가 발령받아 갖고 낭성 초등학교 지금 이렇다 하면 초등학교고 그 낭성 초등학교에 부임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독립운동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키면서도 문집을 만들었대요. 그 당시에 학생 문집을 4, 5, 6학년 대상으로 그 문집에 학생들이 쓴 시가 여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독립운동 고취를 시켰다 그래가지고 일본 형사들한테 잡혀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고초도 당했지만 파면까지 당하시고 만주르다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떠날 적에 여기 이인찬 선생하고 할아버지 저 흥렬아 씨하고 이렇게 몇 분이 그 말하자면 군자금을 모여서 드렸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렬 할아버지는 이제 만주르다가 독립운동을 하러 가셔서 거기에서 군사학교를 차려서 학생들을 교육도 시키지만 그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랑 제수리를 하다가 그 앞에 거기서 이제 필자열자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기 자금 전달하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 책자에. 책자에 어떤 책인데? 그래서 근데 어느 책인지 몰라서 내가 어제 수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그걸 찾아보겠다고. 찾아야 되고. 그거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아까 이제 만주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가시고 필자열자 할아버지 가시고 그 후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가지고 조선일보 지국 설립을 하다가 이게 일제 방해 때문에 못하고 돌아오신 거거든. 사지로 떠나는 친구에게 곧 뒤따르겠다는 약속을 전하고 지킨 의리. 끝내 돌아오지 못한 친구의 명예를 지켜준 신의. 초등학교는 대수초등학교는 필렬 할아버지하고 그렇죠. 여기 흥렬아 씨하고는 같은 오해지만 연세는 5살 우이고 5살 차이 나죠? 네, 1905년생이시고 5년생이고 이인찬 선생은 6회인데 초등학교를 졸업을 안 했어요. 대수초등학교를 다니시다가 번호가 없잖아. 그래서 청주로다가 이제 다니셨대. 중도에. 초등학교를 그렇게 하시고 헤어졌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다시 만나신 거지. 맞아. 그렇게 학교를 같이 다니셨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청주 고보 다니실 때 지금 청고 전신이죠. 네. 그 저거를 주도로 하셨던 게 동맹휴학을. 그렇지. 동맹휴학을 주도하신. 이분 먼저 빨리 서운 받은 공적은 그 공적이 제일 크게 들어간 거예요. 인찬 씨는.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의기투합한 세 친구의 우정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께서 10년생이세요. 한일 합방 때 태어나신 거죠. 태어날 때부터 나라 잃은 서름을 겪으면서 학교를 다니시고 할 때도 앞장서서 그런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으실 때까지 그렇게 창씨개명도 거부하시고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 할아버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 정말 그 자손인 저희가 서운해서 그거를 알리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할아버님이 그런 걸어오신 길 그리고 그때 행하셨던 그런 그 운동 같은 내용들 그런 것도 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촌 전화를 받고서 돌아보니까 그
그 유필열 할아버지께서 하신 역할이나 독립운동하는 그 또 돌아가신 것까지의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훈장을 받으셔도 충분히 받으셔야 될 분이 훈장을커녕 기록도 없어갖고 그냥 후세에 아무것도 못 알려지고 있었던 건데. 그래 할아버지도 참 이제 좌익사상으로 사회주의 계열로다가 이렇게 분류가 돼 갖고서 5.16 때 아버지가 그 50년도서부터 61년도에 공직 생활을 했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파직을 당해서 그 연좌제로 걸려갖고서 이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무원들끼리도 안 된다 할아버지 걸 찾다 보니까 필열 할아버지 자리가 없게 된 결정적인 게 아들이는 저 아저씨 아버지께서 공무원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일제시대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라는 게 뭐 지금의 뭐 공산주의하고는 차원이 틀린 건데 어찌됐든 그 시절에는 그게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아버지께서 다 그런 자료 같은 걸 다 그냥 다 불태워 없애신 거예요. 어쨌든 저 대통령 교체까지 해서 부부까지 교수장까지 되셨는데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집안에서. 저희 아버님이 연좌제로 걸리면서 속에서 화병이 나시면서 술을 엄청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 밖으로는 엄청 그 사회생활을 잘 하셨는데 집에 오시면은 그 화를 못 참아 갖고서 집에 어머니를 엄청 고생을 시키셨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 갖고 오셔 갖고서 그 밥상 내던지면서 이렇게 하실 때 꼭 무슨 핑계를 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화병으로 그 연좌제의 화병으로 하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내가 정신 이상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걸 할 때 참 눈물이 났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치고도 현실은 고통의 대물림. 이 모진 굴레를 자손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고 용기를 낸 순간 손을 잡아준 사람들. 그의 옛날 만주로 향하는 조부에게 군자금을 내주던 고향 이웃들이었습니다. 손자가 다섯이요. 그래도 아니 손자도 다 드려? 없어. 없다고? 없어 갖고서 연좌제로 인해서 그 근거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할아버지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장례 그 부전하는 거 그 내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남은 거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를 해주셨으니까 나중에라도 찾아서 보훈하라는 뜻에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류필열 열사 장례식장에서 고향 사람들이 전한 수많은 부의전 안에는 빼앗긴 들판에 다시 꽃을 피울 꽃이가 한가득 들어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광복회 충북지부에서 오랜 시간 공들인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대한국민회 정부 대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법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통을 오늘의 우리가 사는 광복 80주년에 즈음엔 우리의 이것이 근본적인 바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으로 보답하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광복의 정신을 기억하며 통합과 평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소중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회장님 예.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이번 그 국회 공청회 갔다 오신 건 어떻게 잘 되셨나? 일주일 안에 이제 답변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청회 마치고 법무부 예. 가서 접수를 했어요. 예. 신청서를 일주일 안에 이제 답변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3달 지났나요? 그렇죠. 아직까지 연락 한 통 없네요. 그래서 광복회 60주년에 본부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이정문 감사하고 저기 이혜석 네. 그 저기 발표하신 분 그분이 한번 내 초대를 했어. 그럼 같이 그래야 좀 될것 만나서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힘이 되지. 네. 그렇게 아니면 안 되겠어. 네. 그래서 내가 어제 네.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정확히 자기가 모르겠어. 언제 끝날지. 하여튼 뭐 나는 지사님하고 광복회 충북지부와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파 민영휘와 최연국의 재산을 찾아내 법무부에 국가 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지목한 친일 재산은 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청주와 강원도 춘천의 토지 22필지, 최연국 후손의 경남 사천 토지 1필지 등으로 전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일주일 내로 연락을 주겠다던 법무부에서는 달력을 한 장 더 넘기고도 여전히 감감무소식. 답답한 마음에 류지 부장과 김 기자는 상당산성을 찾았는데요. 이 단풍나무가 청주에서 제일 오래된 단풍나무. 누구? 이쪽으로 안일풍 길 가는 길이 저거? 단풍나무가 그때 묘를 조성할 때 만들어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20년, 최소 120년 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안일풍이 묘였구나 이걸 모르고 와 단풍이 예쁘다, 청주에 제일 예쁜 단풍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지나갔던 거죠. 그래도 저희 충북인 뉴스가 찾아내가지고 국가에 귀속된 땅이에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 민영이의 증손자들 있잖아요. 가묘를 또 이렇게 다 써놨었어요. 저것도 다 이제 지금 없앴어요. 그때 이제 1940년대 여기 묘를 쓸 때 옛날 산성 오는 길이 저쪽 저기 이제 이정골 있는 데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역군만 200명이었대요. 그리고 상역군이 맨 땅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 하얀 광목천을 여기까지 깔고 이렇게 와서 이제 묘를 썼다고 그래요. 참 죽어서도. 그리고 이제 그렇지. 마을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사를 지내는데 온다 겨울에 그러면 거기까지 다 눈을 치워야 됐대요. 여기 마을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 그 사람 땅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소작하면서 얹혀 사니까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 마을 이쪽에 이제 그 오래 사신 원주민들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난 여기 저 위에 있고 예. 여기에 누구 묘가 있었다고 여기에? 여기에. 네, 여기에 있어갖고서 바로 요 자리. 그래갖고서 저기를 그때 이제 이게 기가 다 됐구나. 한 요쯤에 여기에 이제 그 민천시 묘, 민천시 부인묘 따로 이렇게 따로 있었지. 나무가 다 부러졌어요. 그 저 위에 가도 나뭇가지가 다 이제 부러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뭔가 이게 다 한가 봐. 저기가 다 돼서. 그래서 되게 의심스러워요. 귀신 나올 것 같아. 상당 산성 일대 민영이 일가 무덤 중 지난해 마지막으로 파묘된 묘지터. 토지 환수 후에도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기가 조선 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저 아래가 이제 민영이 후손들의, 그러니까 이쪽에 민씨 일가의 묘지기를 관리하던 집인데 여기서 조선 신탁 주식회사로 돼 있어요. 조선 신탁 주식회사는 우리 동양 척식 주식회사하고 비슷한 건데 일본인하고 민영이가 합작해서 만든 건데 민영이 일가가 전국에 2,30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환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또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저쪽에 저수지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꽤 많은 땅이 환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2019년도에 이제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보도를 했더니 2021년도에 국가에서 다시 귀속을 했어요. 귀속을 했는데 또 저기를 또 빠뜨렸어. 그러니까 빠뜨려서 지금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한 14,000제곱미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산성에는 더 이상 민영이 일가가 후손들한테 넘겨준 친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소중한 국가 사적지가 되는 거죠. 해방은 도둑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명시의 희생으로 이룬 값진 열매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나 조금 서둘러 무명시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 류지 부장은 좀 더 힘을 내기로 다짐합니다. 친일재산 환수가 우리 광복 회원들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우리의 소원입니다.